안 돼, 지호야. 강재인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 대체 왜 네가 죽어? 불쌍한 내 아들. 오늘은 강세리가 친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마는 천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남편을 홀려서 날 정신병원에 가둬놔. 내가 너처럼 여기 계속 갇혀 있을 것 같아? 여기 갇혀서 내 남편도 빼앗기고 내 아들도 빼앗길 것 같냐고. 나 여기서 나갈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자. 이 지긋지긋했던 너와의 악연. 내가 이번에야말로 끝내버릴게. 강재인에게 까불던 강세리는 드디어 정신병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악을 쓰고 여기서 꺼내달라 빌어도 받지만 황기찬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줬을 텐데.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여기에 갇히게 된 거 다 당신 탓이니까 너무 억울해할 것 없어. 재인이한테서 찾아낼 게 있으니 당분간 여기서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평생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신은 날 너무 실망시켰어.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강세리는 마지막에 강재인이 비웃던 표정이 떠올라. 억울함에 매일 밤 잠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더 꾸물거리다간 황기찬 그 새끼가 강재인이랑 재혼할 거고 난 여기서 평생 늙어 죽어야 될지도 몰라. 아주버님까지 깨어나셔서 내가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난 정말 끝장이야. 조급함을 느끼던 강세리는 결국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강세리는 병원 직원이 주는 약을 먹는 척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난동도 피우지 않고 정신병원에서 적응을 잘하는 듯 했기에 병원에서는 안심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직원이 안심한 사이 강세리는 숨막히게 뛰어 병원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이가 없어 강세리는 돈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었죠. 주머니에 든 것 하나 없이 정신병원 옷을 입고 헐레벌떡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출한 YL 회장 부인 여기 근처에 있을 거야. 당장 찾아. 이번에도 놓친 게 알려지면 정말 난리 날 거라고. 강세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쫙 뿌려졌기에 강세리는 건물에 숨고 신문지를 덮으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친구 한 명 없이 남을 등쳐먹기만 해왔으니 이럴 때 도와줄 사람도 전화할 사람도 하나 없었죠.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느라 아침부터 밥 한 끼 먹지 못해 배가 꼬르륵거렸지만 주머니에는 1,000원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세리의 앞을 지나가던 어떤 아이가 먹던 빵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속상해하던 아이는 이내 빵을 포기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강세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자 결국 땅에 떨어진 빵을 주워들었습니다. 흙을 툭툭 털어내며 먹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강세리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버린 빵을 주워 먹고 말았습니다. 강세리는 어쩌다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눈물을 흘렸는데요. 강재인, 그것 때문에 내가 거지처럼 남이 버린 빵이나 먹고 있구나. 그 신세가 비둘기랑 다를 것이 없었죠. 허겁지겁 빵을 주워 먹던 강세리는 터덜터덜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정신병동 옷을 입은 채 머리를 산발로 풀어 헤치고 있으니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피했죠. 강세리는 계속 걸어 결국 심부름센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뭐야? 웬 거지가 우리 사무실에 왔어? 썩 안 꺼져? 나예요. 나 강세리라고요. 엔? YL그룹 사모님? 거지가 찾아온 줄 알고 소금을 뿌리려던 홍만수는 강세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더니 꼴이 가관이십니다. 여기에는 웬일로 오셨는지. 남편분한테 전화 넣어드릴까요? 안 그래도 사람 풀어서 찾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안 돼요. 황기찬,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이 부른 현상금보다 돈 더 드릴게요. 아니, 지금 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믿어도 될지. 지장이라도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큰일 맡길 게 있어서 온 거니까 일단 짜장면 한 그릇 시켜봐요.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프네. 생고생을 하며 노숙을 하던 강세리는 그렇게 짜장면을 단숨에 비우며 또다시 못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강세리 자신의 마지막 만찬인 줄도 모른 채로 말이죠. AS 해주셔야겠어요.
지난번에 강재인 죽이는 거 실패했었던 거 저한테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죠? 강재인 때문에 내가 정신병원에 갇힌 거라고요. 강재인 죽이고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저번에 약속했던 돈의 2배 아니 3배를 줄게요. 대신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여줘요. 절대 실수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강재인 너도 은호 곁으로 보내줄게. 네 아들이 죽었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거기에서 말이야. 강세리는 전화기를 빌려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재인 나야. 우리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자. 지난번 만나기로 했던 초등학교 기억하지? 기억도 다 돌아왔으니 네 아들 은호 죽은 곳인데 모를 리가 없겠지. 내일 거기서 좀 보자.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복수에 대한 집착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굴욕과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강세리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죠.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거부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넌 벌써 황기찬한테 버려졌어, 세리야. 네 아들도 내가 잘 키워줄게. 지호가 엄마 하면서 나를 참 잘 따르더라고. 네가 내일 나오면 궁금해하는 그거. 김도희 대리가 누구 손에 죽었는지 알려줄게. 네 엄마 치매신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서 죽는 꼴을 봐야겠니? 기찬 씨한테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나와. 강세리의 협박에는 교활한 계산이 가득했는데요. 강재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건드리는 악랄한 방법이었죠. 내 아들 은호를 죽인 건 네 짓이잖아, 강세리. 어디서 함부로 은호를 입에 올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엄마를 가지고 협박을 해.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강세리에 대한 증오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죽여놓고도 뻔뻔한 강세리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강재인은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희 대리가 왜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죠. 강재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치매로 고생하는 억울한 엄마의 누명을 풀 수만 있다면 나가야죠. 그래 강세리.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내일 그 초등학교 앞으로 갈게. 네가 했던 말 꼭 지켜. 강재인은 이 일을 결국 황기찬에게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재인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는데요. 강세리의 말대로 약속 장소인 초등학교에 혼자 나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강재인의 통화를 엿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황지호는 지난번 강세리의 통화를 엿들었던 것처럼 문 밖에서 강재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황지호의 작은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는데요. 내일 우리 엄마를 그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탓에 황지호는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황지호의 마음속에서는 엄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넘쳐나고 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보러 간다고 하면 아빠가 허락해주지 않겠지? 나도 은호 형아처럼 몰래 나가야겠다. 가서 우리 엄마 보고 올 거야. 황지호는 강재인이 나간 뒤 몰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지호의 작은 손이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는데요. 아저씨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내린 황지호는 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강세리를 보았죠. 먼저 내린 강재인은 강세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는데요. 난 약속 지켰어. 황기찬한테도 너 만난다고 알린 적도 없고 내가 여기에 나온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녹음기도 없으니 확인하고 싶으면 하던가. 이제 말해 김도희 대리 죽인 사람이 누구야? 그래 내가 알려줄게 강재인. 이제 곧 죽을 운명인데 이걸 알고 가야 더 고통이 크겠지. 김도희 대리 죽인 거 황기찬이야. 네 엄마 최자영이 김도희 대리 차로 쳤을 때 분명히 살아있었어. 황기찬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더라고. 그런데 나랑 그이가 쓰러져 있던 김도희 대리를 뻥 하고 쳐버렸어. 넌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다 빼앗겨버렸지. 회사도 네 남편도 가족까지 말이야. 강세리의 고백에는 악의적인 만족감이 가득했는데요. 얼굴에는 강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잔인한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 어림없어. 내가 다 빼앗아 올 거야.
내가 여기에 너를 왜 부른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네 아들 은호 만나게 해주려는 거잖아. 여기서 죽으면 또 알아. 귀신이 되어서 만날지. 잘 가 제인아. 우리 악연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강재인은 강세리가 이렇게 나올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황기찬과 경찰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김도윤이 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세리야 고마워 순진하게 다 불어줘서. 강세리가 준비한 뺑소니 차가 먼저 달려오는 것을 보던 강재인은 마찬가지로 신호를 주었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김도윤은 신호를 받자 뺑소니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에는 강재인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는데요. 재인 씨 내가 지켜줄게요. 나만 믿어요. 뭐야? 준비된 뺑소니 범은 김도윤의 차 때문에 당황하고 말았고 반대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량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황지호가 서 있었죠. 지호의 순진한 얼굴에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곧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다 엄마. 나 지호예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강세리의 얼굴을 확인한 황지호는 방방 뛰며 손을 흔들었는데요. 황지호의 작은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황지호의 작은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는데요. 방향을 바꾼 뺑소니 차가 황지호를 향해서 점점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었죠. 모든 일이 한순간에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안 돼 지호야. 안 돼. 강세리의 절규가 공중에 메아리쳤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지면서 공포로 일그러졌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밀려왔죠. 차량은 결국 황지호를 치고 말았고 황지호는 저 멀리 몸이 붕 떠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작은 몸이 공중에서 여러 번 회전하며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끔찍한 사고에 모두들 눈을 감고 말았고 오로지 강세리만 두 눈을 부릅뜨고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강세리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는데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재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강세리의 계획은 철저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황지호를 치고서 저 멀리 사라져버렸고 지호는 신호등 바닥에 누워 빨간 피를 흘린 채 쎄액쎄액 겨우 숨을 내쉬고 있었죠. 황지호의 작은 얼굴에는 고통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나 너무 아파요. 황지호의 약한 목소리에는 엄마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만을 찾고 있는 순수한 아이였죠. 강세리는 식어가는 아들의 몸을 끌어안으며 오열했고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강세리의 가슴에서는 처절한 후회와 절망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 아들. 황은호가 죽었을 때 좋아라 하며 했던 천벌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고 말았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렇게 잔혹하게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황지호는 결국 눈을 감았고 강세리는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호야. 강세리의 절규는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요. 강세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어떤 고통보다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은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강세리는 넋이 나가버린 채로 강재인에게 달려들었죠. 강세리의 얼굴에는 광기에 가까운 절망이 가득했는데요. 내 아들 살려내.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강세리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 아들을 정말 내가 죽였니? 아들 먼저 보내는 슬픔이란 게 이런 거야. 네가 나한테 준 지옥을 이제 너도 알게 되었네.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복수의 만족감이 섞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복수해줄게. 강세리는 검은 상복을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리의 정신 상태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는데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황지호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황기찬과 노숙자는 장례식장의 코빼기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죠.
황기만이 기적처럼 깨어나 자신을 죽이려 한 강세리의 실체를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아니 강세리가 낳은 애가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라니. 기차나 이 못난 놈아 어떻게 그런 걸 몰랐니? 아이고 이제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구나.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여서 우리 장남까지 황천길 갈 뻔했는데. 아이고야 무서워서 못 살겠다. 강세리 그년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당장 이혼해. 이 괘씸한 것 감히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 노숙자의 분노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충격적인 실체와 비밀을 알게 되고 뼈아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황기찬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감히 네가 날 배신해? 그동안 잘도 나를 속여왔겠다. 내 아들을 죽이고 우리 형마저 죽이려 했으니 앞으로 좋은 꼴 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장례식이 채 끝나지도 못했는데 강세리는 상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기찬이 보낸 사람들이 강세리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갔죠.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강재인이야. YL그룹 강재인이라고. 강세리는 이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린 충격에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좁은 방을 뱅뱅 돌며 아들의 환영을 보았고 학창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강세리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요. 그래, 내가 진짜 강재인이야. YL그룹 알지? 내가 거기 장녀 강재인이라고. 상상 속에서 강세리는 진짜 강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세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도피처였죠. 그렇게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서 살던 강세리는 약을 맞을 때면 정신이 돌아와 울부짖고는 했죠. 그냥 죽여줘 제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말았어. 지호야 불쌍한 내 아들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점점 미쳐가며 강세리는 자신의 천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행의 대가는 결국 가장 잔혹한 형태로 돌아왔던 것이었죠. 강세리의 복수는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자잘자잘한 복수 말고 시원통쾌한 복수를 좀 보고 싶은데요. 사이다 진행을 기대해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